자, 중세하고 근대도 오늘은 수축에 없는 거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할게요. 맞죠? 자, 봅시다. 일단은 중세국어 앞부분에 보면은 표기에 관한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따로 내가 얘기할 건 없는데 거기 2번에 의문 파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1 때 했던 것들 아설, 순, 지후라고 해서 기본자가 있고요. 그느, 무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 다음 가획자, 이체자, 병서 그래가지고 네, 좋은 기간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서 사형의 원리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고요. 갑자기 이걸 왜 넣으셨나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훈민정음 만들어 간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체자 모양이 전혀 다른 애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굳이 넣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고1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놓으시면은 되겠죠. 네, 거기 조그맣게 필기가 되어 있지만은 상형의 원리, 그다음 가획의 원리, 그 다음에 이체자 이런 거 거기 써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요 가획 같은 경우는 소리 세기다. 소리 세기를 바로 획으로 표현했다라는 것들 되게 특이하다, 독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수특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맨 위에 있는 7개 단모음표는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할 때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의 종류가 근대로 가고 현대로 가면서 바뀐다. 그거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7개다 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 천지인이었죠. 그래서 얘도 상형의 원리. 삼재를 본땄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획을 추가 해서 얘도 가획의 원리, 활용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 이제 고1 때 했던 그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화 됐고, 자, 거기 3번에 단어의 형성 부분 있죠. 그러니까는,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수축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걸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비동사적 합성어가 활발했다.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볼 때는 늘 얘기를 하지만은 원문이 있고 밑에 현대어가 있잖아. 그럼 현대어를 통해서 원문을 추리만 하실 수 있으면 됐어요. 그쵸? 비동사적 합성어를 외우는 거는 어려우니까는. 선생님도 중세를 예를 안 들어줬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에 명사와 부사가 용언의 어감과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거기 예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원문하고 현대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사통형. 이게 진짜 학생들 되게 어려워했어. 이게 출제됐었거든. 요거랑 아까 2번하고 연결돼서 지문 하나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보시면은 똑같은 글자인데 어떨 때는 관형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고 이런 경우다. 근데 선생님이 얘를 딱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이 얘는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셨죠? 품사통형 요 파트. 자, 그 다음에 체언의 경우. 자, 이거를 저번에 민서가 물어봤었지. 자, 요거 이제 얘기 좀 할게요. 거기 지금 보시면은 2의 1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은 덧생김 체험이라고 배우셨나봐요. 네, 덧생김 체험. 말 그대로 덧생긴다라는 건데, 자, 그 전에 원래 쓰는 용어들은 이런 용어를 써요. 활용이 뭔지 알죠? 활용이 뭐야? 용언이 변하는 게 활용이죠. 근데 거기 나오는 지금 나, 뭐가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체언이야. 즉, 체언이 변해. 체언이 변하는 걸 복용이라고. 그래서 거기 덧생김 체언
말 좋아. 더 생겼잖아. 그거 좋아. 근데 이거를 나는 기억 복용어라고 가르쳐. 이 말은 최근에 쓰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난 옛날 사람이잖아. 기억 복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용이 뭔지 얘기했죠? 체험인데 변신한다라는 얘기예요. 활용하면은 이미 활용이라는 단어에서 아, 용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복용이 나오잖아. 아, 체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은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기억 복용어, 덧생김 체험이다 라고 해서요. 얘도 거기 지금 선생님 환경을 다 써줬어요.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 조사나 이런 거 와 결합을 할 때는 원래 모습으로 쓰인다. 그런데 그 와 외에 모음 조사와 결합을 한다 할 경우는 갑자기 어디서 이런 애가 뿅 나오게 된다. 라고 해서 거기 단어 몇 개를 예를 들었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얘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거기 구멍. 요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거 그냥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되게 옛날 거야. 최근에 이거 문제 거의 안 나왔어. 근데 예고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게 뭐냐? 거기 2번에 체험 나름의 히읗을 가진 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히읗 동성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애인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다가 조사와 결합할 때만 갑자기 쓱 나오는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 이렇게 돼서 머리카락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거 자체에서 얘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것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음 추격이 되겠죠. 뭐 얘는 뭐 이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네요. 여기 별표를 달았는데 같이 뭐 보기 적당히 보기를 주시거나 근데 저번 중간고사 때 지문이 없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없을 확률이 있지. 그러면 그냥 조용히 조신히 뭐 알아서 머릿속에서 잘 집어넣으셔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요 같은 경우는 거기 환경 어떨 때 이렇게 변하느냐라는 그 환경을 외우시면은 그 다음 편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거 나올 때도 현대음은 나와요. 현대문 밑에 써줘. 그게 제대로 문제 낸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번에 이쪽에 있는 요 3번 문법 파트 요거는 정말 내신용이다. 그러니까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통만 보시면 이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쪽 볼게요. 3쪽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표로 그냥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진도 나갈 때도 환경 외워라 라고 했는데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관형격조사 박스 밑에 애의의 용법 해가지고 애의가 우리는 일단은 관형격조사로만 외워요. 그쵸? 그런데 그게 부사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 파생 정미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주잖아요. 이게 지문 하나짜리예요. 기출이었어요. 얘도. 그래서 지문 긴 거에 이거의 예문이 문단별로 나와 있는 거로 선생님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놓으셨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보냐? 옆에 예문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 뭐야? 안 보여. 알패. 그 다음에 곁에.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 높해. 자, 현대국어는 높이 이렇게 될 거예요. 높이. 높이 그러면은 부사도 느껴지고 명사로도 왠지 느껴지고 이러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높해. 그래가지고 얘를 요거를 보는 거지. 요거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건데요.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문하고 그 앞에 제목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내셨다면은 하신다면은 만약에 숙제된다 그러면은 당할 재간이 없잖아. 그거 언제 읽고서 언제 풀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격조사 수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부사격조사인데 선생님이 처소에 해당하는 것만 외워라 라고 하셨나봐. 그쵸? 네. 그런데 이거 어차피 내신 끝나도 수능을 볼 학생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그때도 내가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주격조사가 가장 핫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고2 밑으로 내려갔다. 요즘은 가장 핫한 거는 그나마 가장 핫한 게 관형격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는 안 한 게 사실은 부사격이야. 부사격은 왜 얘기 안 했느냐? 수축이 없거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가장 핫한 거 이 두 개예요. 근데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안 낼 거니까는 상관없긴 한데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특히 비교, 낙차, 도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 여기 다 나왔던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 그래서 요거는 수능을 신경 써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꼭 표시해 뒀다가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9월 대비를 한번 쫙 정리를 하잖아. 그때 꼭 보셔라 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내신만 하니까는 처소에 해당하는 이 애들이 있는데 얘도 모음조화가 엄격했기 때문에 다 짝꿍들이 있다. 이런 것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쪽에 4번에 자, 요것도 수축이 없는 거죠. 중세 문제 짜임 그래가지고 명사절 옴이 쓰이다가 중세 후기로 가면서 기가 쓰였다라는 걸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이것도 수축에는 없어요. 얘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이것도 예문을 봐라. 근데 이 예문하고 다른 거 나온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현대어 보시고 현대어에서 관형절을 찾아서 중세 그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거 건드리면 이거 근데 다 출제했던 애들이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문 있잖아요. 수달이 지은 정사마다 이거 그 되게 유명한 예문이에요. 많이 그 인용되는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셔도 지장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의문문은 수특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도 수특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높임 표현 수특에 없는 애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수특에는 삽잡잡밖에 없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상대 높임까지 해줬어요. 물론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내가 그냥 얘기는 해줬어. 2하고 2시 있다 정도만 해주고 자세한 건 학교 프린트로 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딱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미들도 보시면 되는데 스님이 이 환경은 외우지 않아도 돼 라고 친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조건은 안 외워도 형태를 보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굳이 형태 열심히 안 외워도 현대어 보면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기축을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거만 맞춰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 문제 내려면은 높임에서 내면은 다 쓰러지지. 자, 그 다음에 5쪽 피동사동. 자, 지금 보시면은 굳이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기출된 거에서 그냥 뽑아 오신 거예요. 왜냐면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현대국어랑 똑같은 예문만 뽑아 오셨어요. 그쵸? 국외음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 노가디어 같은 경우 국외음이 안 일어나서 노가디어지 현대국어로 하면은 노가지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 외에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 현대국어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원래 지문도 우리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현대사동 피동 얘기해 주죠. 여기에 중세되잖아. 이게 딱 한 문제짜리, 한 지문짜리였어요.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밑에 거. 거기 있는 당구장 표시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건 되게 최근 문제예요. 동문이 얼어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얼어든인데 현대어 해석이 열리거든으로 해석한 거야. 근데 문제는 똑같이 열단데 왜 리를 썼지? 왜 열리다로 해석을 하지? 열단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즉 능동사가 피동사랑 모양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옆에 현대 해석을 줘요. 그러니까는 얘는 원문을 보고 풀면 안 됐어. 현대어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어를 보고 이게 피동사구나, 이게 능동사구나를 보시면 돼요. 괜히 그 용기는 가상하나 원문을 갖고서 덤비시면 아니돼요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제, 시제는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과거는 없었다. 그리고 눈치껏 알아내야 된다. 시간 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눈치껏 알아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현재, 미래 뭐 이런 거 있었다. 뭐 얘는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중세까지만 보더라도요. 당구장 표시는 기출됐던 지문을 선생님의 요약 정리를 해서 넣으신 거예요. 일반론이 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시니까는 요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근데 당구장 표시 아닌 거 외에는 거의 여러분들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요 부분 다 그 문제 기출, 그 출제됐던 지문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거든. 이거는 요 당구장 표시 신경을 좀 써줘라. 라는 얘기고요. 자, 라스트 근대. 자, 근대는 놀랍게도 제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힘이 빠지셨어. 또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갈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근대는 잘 안 나와. 중세가 많이 나와라고 했잖아요. 기출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어도 중세랑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수특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중세에 어디에 수점 맞춰야 된다? 여기 수점 맞춰야 된다. 근데 기본 수특이 안 되면 이거 백날 초점 맞춰봤자 안 돼요. 이거는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 파트 나눠서 하자라는 그런 파트였어요. 됐어? 자, 그러면